정말 알다가도 모를 어떻게 해서든 잘 파헤쳐가지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싶은데 아직까지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이 K리그. 아, 답답합니다. 그래도 저는 정말 꿋꿋하게 이 K리그 승부 예측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K리그 프로토스 44회 주말에 있을 경기 승부 예측을 진행해보도록 할 텐데, 앞에 영상을 보셔서 아시다시피 메인으로 다루는 이 4경기에서 자꾸만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 정도면은 저의 구독자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시지 않을까 싶어요. 야, 솔직히 짬TV가 이런 선택을 했다? 이거랑 약간 다르게 한다면은 확률은 50대 50. 솔직히 짬TV 계속 틀리고 있으니까 이런 거 다 짬TV의 의견 배제하고 하면은 50% 확률로 맞출 수 있다. 잘하면은 돈 딸 수 있다. 야, 요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메인 4경기의 이 성적이 상당히 처참합니다. 인천이 먼저 뒤통수를 치고, 그리고 상주는 선제골을 넣은 이후에 오히려 경남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대구는 선전을 했고, 포항의 김기동 감독의 이런 전술이 노출이 되면서 서서히 좀 이런 버프 효과가 떨어질 것이다 얘기를 했었긴 했었으나, 수원이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짓밟을 줄은 몰랐다. 이렇게 해서 메인으로 다룬 4경기 처참하게 짓밟혔고, 다행히도 추가 승부 예측 결과에서 이렇게 2경기를 마쳤습니다. 제가 특히나 이 전부 로테이션을 돌렸었고, 거기다가 3명의 경고 누적 결장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후반전에 김신욱과 이승기를 투입시키면서 다시 페이스를 전북으로 이끌어내면서 3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승부 예측 2경기는 마쳤다는 사실, 이번에도 저의 자존심은 지켜졌습니다. 이번에는 메인에서 저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회차 승부 예측 경기로는 성남대 인천, 경남대 서울, 수원대 강원, 그리고 포항대 대구 경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먼저 성남대 인천의 경기인데, 성남이 최근에 4연패로 상당히 안 좋은 페이스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인천은 최근에 승리를 거뒀긴 했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 강등권 그런 경기력에서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두 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죠. 이 두 팀 모두 최근에 공격력이 아직까지는 좀 아쉬워요. 성남이 지금 12득점으로 K리그 11위, 그리고 인천은 8득점. 그나마 이게 골을 넣어서 그나마 8득점이 된 거예요. 지금 8득점으로 리그 꼴찌입니다. 공격력이 너무 아쉬운데, 그래도 성남은 최근에 에델 선수가 활약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인천은 최근 들어서 유상철 감독 체제하에서 뭔가가 좀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이런 느낌은 좀 들고 있다는 거. 근데 성남이 최근에 4경기 10실점, 거기다가 3경기 연속 멀티 실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보여줬던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었을 때의 그 짠물 수비는 확실히 아니다. 이제는 슬슬 좀 성남이 좀 미천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최근에 이 실점이 너무 많다. 그리고 유상철 감독이 최근 부임하고 나서 3경기 연속 다 득점에 성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5경기 연속 실점, 그리고 유상철 감독 체제 하에서도 확실한 득점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물론 이게 무고사 선수의 계속된 부상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뭔가 딱 전술로서 체계가 딱 잡히면서 득점원이 나와야 좀 인천이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팀의 상대 전적을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5승 3무 1패로 성남이 우세합니다. 이런 걸까지 좀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저는 무승부를 예측해봅니다. 성남도 솔직히 아직까지는 좀 득점원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인천도 마찬가지다. 근데 서로 한 골씩은 주고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무승부를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경남대 서울의 경기인데, 경남이 어찌됐든 간에 5연패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선수 이영재, 중거리 슈팅이나 프리킥 슈팅이 정말 좋습니다. 이 이영재의 활약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아직까지도 무승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 아직까지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점, 거기다가 쿠니모토의 결장, 부상으로 인한 결장에 이어서 네게바 선수도 이 무릎 관절 쪽에 좀 부상을 입으면서 아마 장기간 결장이 예상이 됩니다.
이게 경남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주축 선수의 부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서울이 지금 5경기 연속 무패 3승 2무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원정에서 무조건 승리를 챙기지는 못하고 있다고는 하나 경기력 면에서는 확실히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페이시치의 득점 감각, 그리고 알리바이프, 박주영의 킥 감각, 오스마르의 활동량이 이러한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적이 나타나고 있다. 근데 여기에서 약간 서울에게 리스크가 될 만한 사항, 경남 원정에서 최근 4경기 3무 1패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거. 요게 약간은 좀 신경이 쓰일 만한 상황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서울이 이번 경기에선 이기지 않을까. 솔직히 경남의 이 쿠니모토 그리고 네게바 거기다가 조던 머치의 이 결장이 꽤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영재 선수의 존재감, 김승준 선수나 백이종 선수가 만약에 골을 넣을 수 있다 할지라도 서울의 최근 득점 감각이 확실히 좋기 때문에 저는 서울의 승리를 좀 예측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수원 대 강원의 경기인데, 수원이 오랜만에 대량 득점에 성공함과 동시에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러한 대량 득점에 있어서 다양한 공격 전개 그리고 선수 위치 변경. 자, 대안이 원래는 거의 페널티 박스 그 중심에서 이렇게 활약을 했었는데 이 경기에서는 측면으로 빠지는 경우도 생기고, 오히려 한희권 선수가 중앙으로 나오면서 득점에 성공하는 경우도 생기거나, 아니라면은 대안과 염기훈의 2대1 패스로 이렇게 공격을 이끌어 나가거나, 보는 맛이 꽤 쏠쏠했었던 경기였었다. 근데 이번 경기에서 사리치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리치 선수가 최근에 좀 좋은 페이스로 수원의 이런 상승세를 이어나가게 했었는데 결정을 한다. 근데 대신에 이제 신세계 선수가 복귀를 하게 되고 2경기 연속으로 대구 경기, 포항 경기 둘 다 꽤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한희권 선수의 활약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 이게 수원에게 있어서는 정말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 염기훈 선수와 대안 팀의 이 노련미를 보여주고 있는 이 두 선수의 체력이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대안이 대구 경기에서는 그래도 좀 빠른 이른 시간에 교체가 됐었긴 했었어요. 근데 염기훈 선수는 2경기 연속으로 90분 이상 소화를 했었기 때문에 이 염기훈 선수의 체력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특히나 이 염기훈 선수가 중앙에서 공격 진영으로 패스를 전달하는 이런 키플레이어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 염기훈 선수의 체력 컨디션 여하에 따라서 수원의 승패가 좀 좌우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염려가 좀 생기긴 합니다. 그리고 강원의 경우에는 이 기복 있는 경기력, 정말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이런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 경기에서는 오히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잡고, 그 전북 경기에서 물론 로테이션을 돌렸다고는 하지만은 전북을 상대로 어쩌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그런 상황까지 보여줄 정도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었긴 했었습니다. 자, 이번 수원 경기 어떻게 될지 솔직히 저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강원이 홈경기에서의 성적보다 원정 경기 성적이 더 좋잖아요. 또 승리를 2승이나 더 거두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강원은 이 제리치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어떻게 쓰여지느냐, 선발로 나와서 득점원으로 이렇게 활약을 하느냐, 아니라면 조커로서 활약을 하느냐, 이게 좀 변수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이현식 선수, 중앙 미드필드 이현식 선수의 결장, 요것도 약간은 변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경기 조심스럽게 수원 삼성의 승리를 예측해 봅니다. 수원이 이 한희권 선수, 새롭게 떠오르는 이 한희권 선수의 활약을 앞세워서 왠지 모르게 이번 경기도 좀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포항 대 대구의 경기인데, 포항이 지난 경기에서 비록 3대0으로 대패를 당했다고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홈 경기에서의 강세는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 4승 2무. 첫 경기에서 패배한 것 빼고는 우패행진을 달려나가고 있고, 키플레이어 완델선 선수의 활약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김승대 선수가 최근 들어서 좀 어찌됐든 스트라이커니까는 득점이 나와야 되는데 이 득점이 안 나오고 있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김기동 감독이 잘 기용하고 있는 이 최용호 선수가 솔직히 저는 별로예요. 좀 그닥 솔직히 좀 K1에서 뛸 정도의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있다. 이게 포항에게 상당히 큰 리스크로 작용할 것 같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좀 포항의 수비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상위권 팀들과 좀 비교해 봤었을 때 수비는 솔직히 좀 별로다. GG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찌됐든 아직까지는 보완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구는 리그 최소 실점, 거기다가 이번 경기에서 에드가와 홍정훈이 복귀한다. 특히나 이 중앙 수비수 홍정훈 선수의 복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좀 더 활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대구가 최근에 체력적인 문제 때문인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포함해서 3경기 연속 무득점. 요게 좀 약간 좀 아쉽다. 그리고 세징야의 킥감각, 그리고 그 에드가의 골 결정력, 지난번 수원과의 경기에서 기회를 날리는 모습이 꽤 많이 나왔다는 거. 확실히 대구의 초반, 그 대구와 맨시티와 좀 비교되는 그런 비교될 정도의 그 최고의 컨디션은 확실히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경기 저는 한 골 싸움 가능성이 꽤 있어 보입니다. 한 골 넣느냐 못 넣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확실히 갈릴 것 같은데, 저는 이번 경기에서 대구가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확실히 그 김기동 감독의 이 전술에 대해서 안드레 감독이 잘 대비를 해서 에드가나 세징야가 한 골 넣지 않을까 살짝 생각을 해봅니다. 자, 승부 예측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성남 대 인천 경기는 무승부, 경남 대 서울 경기는 서울의 승리, 수원 대 강원 경기는 수원 아니면 강원이 이길 것 같은데 저는 수원이 승리할 것 같다고 예상을 해보고, 포항 대 대구 경기는 솔직히 대구의 골 결정력 생각했을 때 무승부가 나올 것 같지만 저는 대구의 승리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 승부 예측 요약. 제주 대 울산 경기는 제주가 홈에 2점, 글쎄요, 솔직히 울산 상대로 홈에 2점 생각하기도 좀 뭐하고, 울산이 지난 대구와의 경기에서는 좀 아쉬운 모습을 드러냈다고는 하지만 제주가 수비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꽤 많이 보여주고 있고, 측면 공략을 잘만 한다면은 울산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울산의 승리를 예측해보고, 전북 대 상주 경기 역시 상주가 공격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 경기에서는 아마 김신욱 선수를 선발로 투입시켜서 김신욱의 그 타겟 역할 혹은 김신욱 선수 직접 득점을 성공하면서 이 경기 전북이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 전북의 승리를 예측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승부 예측 마치도록 하겠고, 제가 최근 들어서 새롭게 올리는 영상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런 영상들도 좀 많이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더욱더 발전하는 짬TV가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